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 연준은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글로벌 IB에서는 마지막 인상 가능성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준은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입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다만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라고 짚었는데 이 메시지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박사님? 네, 사실 성명서에는 뭐 특별한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 6월 FOMC 회의 때 연준이 발표했던 성명서랑 거의 같았고요. 네. 굳이 찾자면 경기에 대해서 살짝 조금 상향 조정하는 느낌? 경기가 약간 좀 안 잡히고 있다는 거죠. 경기가 좋다라는 그런 좀 표현이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반복적으로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준이 지금 금리를 많이 올렸는데 네. 작년부터 525bp, 5.25%포인트를 올렸는데 그 효과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차를 연준도 잘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9월 달에 올리냐 안 올리냐 이게 좀 관점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포인트, 그러니까 시차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올리는데 신중하다라는 거죠. 연준이 또 파월 의장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데는 신중한 그런 스탠스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약간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도 10년물 또 2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에 한 5bp 정도 이렇게 네. 각각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파월 의장의 의견을 좀 어제 FOMC 전체적인 내용을 약간은 비둘기적으로 네. 완화적으로 해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단 어제 FOMC 내용은 시장이 좀 비둘기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분석을 네.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뭐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기는 했는데 어제 또 살펴봤을 때 지수를 보면 다우 지수의 경우에는 뭐 1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글로벌 경기 전체의 금리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실까요? 네, 사실 뭐 어제 금리 인상이 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겠죠. 네.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이제 시차를 두고 전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에 이제 돌고 돌아서 네. 어떤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까지를 보면 파월 의장이나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 경제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네. 파월 의장이 어쨌든 고용 시장, 임금, 뭐 또 노동 비용 지수 이런 것들을 관찰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두 번의 9월 20일 FOMC 회의 때까지 두 번의 물가 지표와 두 번의 고용 지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7월에 혹은 8월에 9월에 8, 9월에 발표되는 7, 8월 달 지표죠. 네. 이게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로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고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 영향을 줘도 서서히 영향을 줄, 그러니까 경기를 둔화시켜도 경기를 누르더라도 굉장히 완만하게 누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연준도 인정했고 지금 또 실제로 경기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전 세계 경제가 연준의 금리 인상 또 각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그 조금 부정적인 효과, 물론 이제 중앙은행들이 원하는 경기 억제 효과가 잘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네. 것이죠. 역으로 연준은 조금 더 올리거나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동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게 이제 줄다리기로 팽팽하게 네. 증시 입장에서는 호재와 악재가 같이 공존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경착륙은 없다. 네. 어제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경착륙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또 시장에 좀 위안을 줬는데 아무튼 부정적인 효과는 조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가 좀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장 자체는 좀 위로가 되는 말들을 전했던 어제 FOMC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시장에서는 봤을 때 지금 금리 인상이 마지막 사이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또 PCE 지수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9월 FOMC 전까지 좀 변수가 될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제 파월 의장도 뭐 이번 주 당장 금요일 날 발표한 네. 뭐 내일이죠. 발표될 ECI 지표, 그러니까 고용 비용 지수가 이제 분기별로 발표되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것은 내일 발표되는 것은 이제 2분기에 해당되는 이제 고용 비용 지수인데 그만큼 끈적끈적한 고용 비용, 노동 비용이 임금이 잘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러한 멘트를 알렸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금 지표인 것 같습니다. 결국 고용 지표죠. 네. 고용 지표가 얼만큼 그동안의 금리 525bp를 올렸던 효과를 반영해서 조금 실업률도 올라가고 임금 상승률도 좀 둔화되고 그런 지표가 안 나오면 연준은 뭐 9월 달에도 올리겠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원 PCE 지표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금가옥저로 지금 여기고 있는 건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중에서 근원,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 같은 것을 뺀 근원 물가인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지금 지금 6월 달 근원 PCE 물가가 나옵니다만 아직까지는 4%대거든요. 네. 한 4.3%, 2%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에 4.6에서 떨어지긴 합니다. 4.2, 4.3으로 떨어질 거는 같은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만만치 않은 거죠. 네. 조금 너무 더디게 떨어지니까 이게 한 3.5% 정도는 연말에 가져야 되고 연준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내년 중반 정도에는 한 3%까지는 내려줘야 네. 낮아져야 아마 3% 정도에 근접할 때 첫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파월 의장의 말로는 2024년까지도 금리 인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근원 물가가 조금 더 연준 입장에서는 천천히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 정도에 떨어지는 시점. 저는 내년 중반으로 보는데 연준은 그것보다는 조금 늦게 조금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PCE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연준이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데 네. 3%대가 된다라면 그때부터 금리 인하 시점으로 네. 삼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한 만큼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역전 폭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은행은 이번 달에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동결을 결정을 했었고요. 또 다음 달 역시도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동결을 결정할 수 있는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뭐 우리나라는 물가가 지금 3% 정도로 이제 완전히 조금 완전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안정돼 있는 그러한 분위기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내수가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약간 아킬레스건이 있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GDP 비율이 105%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조금 어수선한 일들, 그러니까 뭐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이라든지 PF 대출의 이제 조금 부실한 PF 현장에서 조금 연체율이 올라간다든지 지난번에 이제 새마을금고 사태 때도 이제 밝혀졌듯이 이러한 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취약 차주들의 금융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동결 스탠스를 유지하려고 많은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섯 분 중에 한 4~5분은 동결을 주장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한미 기준 금리 격차가 이번에 이제 올리면서 200bp나 차이가 나니까 2%포인트는 작은 차이는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4번의 금리 역전 시점에 모두 그 자본 유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이 채권 시장에서는 자금이 오히려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리가 역전되면 자본이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경기가 좀 급냉할 수도 있고 글로벌 달러가 조금 초강세로 갑자기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원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으면서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200bp의 금리 차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수치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월 24일 다음 다가올 금통위에서는 일단 동결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다가 연준이 9월 20일이죠. 9월 20일 FOMC에서 올릴 것 같다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면 또 올리면 그 다음 10월 19일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25bp를 인상해서 3.75%의 기준금리에 갖다 놓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8월까지는 좀 지켜본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기 상황을 고려해서 8월까지는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금리 역전 자체가 외화 유출이 명제가 성립된다는 또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경계감이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번에는 유럽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뭐 걸프 국가들도 발맞춰서 25베이시스 포인트씩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 만큼 또 유럽 중앙은행도 오늘도 이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까지 올린다면 9회 연속 인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유로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금융 환경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유로존도 ECB 뭐 유럽의 중앙은행도 고민이 많겠죠. 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유럽도 네. 넥스트 스텝이 문제인데 어쨌든 물가가 작년 11월에 10.6%에서 지금 5%대로 잡혀 있거든요. 6월 물가가 유럽 전체에 물가가 5.5%까지 어쨌든 한 절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유럽도 마찬가지로 뭐 연준처럼 그 시차를 좀 내다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부터는 속도 조절 내지 호흡을 조절하면서 네. 조금 건너뛰든지 그래도 물가가 안 잡히면 그 다음 혹은 그 다음 회의 때 또 올리겠죠. 연준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인 게 전부 물가에 조금 예속돼서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유로존은 조금 경기가 취약성이 조금 미국보다는 조금 더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역내 부채가 많은 국가들도 많고요. 옛날에 피그스 국가라고 남유럽 국가들이 조금 부채 비율이 높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효과도 있지만 경기를 너무 디플레이션 쪽으로 밀어넣는 네. 그런 부작용도 지금은 높아지는 정도의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 수준이기 네. 때문에 ECB도 지금부터는 조금 약간 비둘기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 역시 이번이 좀 마지막 기조가 될 네,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우리 시장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박사님. 사실 어제 시장을 보면은 특히나 오후 시간대에 너무나도 변동성이 컸다라고 봐야겠죠. 뭐 그 중심에는 2차 전지주들이 있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에 5% 넘게 밀리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2차 전지주 좀 관망하는 자세를 봐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시 또 오를 수 있다라고 봐야 할지 어떤 자세로 저희가 2차 전지주는 바라봐야 할까요? 네, 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네.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 부적절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시장은 뭐 시장의 생리상 좀 과열되면 좀 식히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식힌 다음에는 뭐 재료가 뭐 유효하다면 2차 전지의 성장 스토리가 아직도 유효하다면 PR이 다소 높아도 뭐 한 70배, 80배 돼도 주도주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네. PR이 100배 돼도 이익이 매년 더블씩만 늘면 3년 후에 한 10배 언저리의 PR이 되거든요. 네. 주가 수익 비율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느냐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상반기에 뭐 미국의 7공주도 공주가 아니라 왕자죠. 7개 종목 메가캡이 올랐듯이 우리나라에는 2차 전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금 과열스럽게 올랐던 종목들이 조금은 숨고르기를 갖는 게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 그다음에 넥스트 스텝으로 다시 네. 또 좀 롱런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좀 재충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2차 전지주 특히나 상반기 과열 양상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만큼 오늘 2차 전지주에 쏠렸던 수급들이 좀 다른 섹터들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또 증권가에서는 사실 8월 달 우리 지수의 경우 2,800까지도 좀 내다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8월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하고 어떤 섹터를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좋을까요? 네, 8월에 이어서 연말까지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차분한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네. 지금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뭐 상황 이런 것들이 조금 연장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그 심리가 많은데 이거를 뭐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직전에 과열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면 계속 뭐 주식시장이 달려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맞을 때도 있지만 네. 조금 상반기에 좀 과열된 종목들이 쉬인다면 이 과열된 종목들이 대체로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물론이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반기에 조금 미국 경기도 상고하죠. 전 세계 경기도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약간 플랫한 그러한 경기가 이어진다면 경기 확장을 6개월 후 혹은 1년 후로 내다보면서 주가 지수가 조금 신고점을 완전히 뚫어버리는 강세장에 조금 바로 강세장으로 진입하는 그런 양상보다는 강세장을 위한 준비 과정이 하반기 장세의 좀 국면적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주가 지수는 갇혀 있으면서 조금 종목들이 순환하는 그래서 사이좋게 조금 키를 맞추는 네. 그러한 주가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일단은 좀 차분하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또 올해 대중 무역 적자만 살펴봤을 때도 뭐 16조 원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사실 뭐 우리 경제가 중국이라는 늪에 빠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만큼 우리 기업들 비중국향 매출에 좀 많이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비중국향 매출에만 좀 열을 올려야 될지 이런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또 중국을 바라보게 될지 궁금한데 박사님 입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중국이 워낙 우리나라 수출의 절대적인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홍콩까지 합치면 IT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를 육박하고 있고요. 네. 전체적인 수출 비중도 지금 뭐 낮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25%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가 조금 플랫하면서 조금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중국도 구조조정, 부채조정을 계속한다면 전체적인 양적 성장은 조금 제한되는 국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올해 내년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중무역 수지도 조금 뭐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겠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조금 확장 국면으로 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를 전체적으로 수출 측면에서 끌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 하반기 국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나라로 지금 수출선을 다변하는 것은 사실은 뭐 말은 쉽지만 네.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비중도 아직까지는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나 또 베트남 또 남미 이런 쪽에서 조금 수출이 조금씩이라도 늘어준다면 우리나라 수출의 어떤 변동성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수출 구조가 좀 안정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조금씩은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 속도는 조금 더디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